특히 그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언론계 내란 수계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만은 네. 조중동도 지금 분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그 나름대로 지금 이제 그 뭔가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조선일보는 그 이 팬덤 문제가 지금 정치 팬덤 문제가 아니고 언론 팬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한테 지금 포획된 것 같은데 조선일보가 언론계 내란 수계라고 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 이사님께 좀 여쭤보면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심지어 국힘조차도 MBC하고 JTBC 보도 행태 보면 야, 너 완전 좌파다. 이제 이렇게 몰고 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민들은 그나마 가장 좀 균형감 있게 보도하는 매체라고 보는 이런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꼭 알맞다고 보는데요. 도둑이 매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피해 본 사람들한테. 최근에 그 조선일보가 마치 조금 변하는 듯 하다가 완전히 그 윤석열이나 이쪽 그 보수적인 그 입장, 보수보다도 극우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합리화시키고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마치 이것이 좌우 대결이냐. 이게 무슨 좌우 대결이에요? 헌정을 지키자는 세력과 헌정을 파괴하자는 세력의 대결인데 이걸 마치 헌정을 지키자는 세력이 좌파다. 네. 뭐 중국이나 북한의 지지를 받는 세력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 조선일보가 그렇다고 저 서울지방법원을 뭐 공격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강화된 메시지가 이 윤석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그 서부지원 지방법원을 막 그 폭도들이 공격했잖아요. 이런 일은 사실은 극우 유튜브나 이런 거에 자극을 받은 일부의 종교 세력까지 가담을 해서 그래도 정말 그 선은 넘지 말아야 될 법원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을 그 유죄 판결한 구속하라고 한 판사를 찾아서 뭐 응징하겠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일은 우리 역사에서도 거의 찾아보지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내란 선포 단계를 넘어서 내전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들 뭐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멀지 않아서 우리는 그 개헌 또 대통령 선거 이런 걸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이렇게 그야말로 전쟁을 선동하다시피 이렇게 끌고 나가서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 이 조선일보 같은 아니면 극우 유튜브 쪽을 정말 진정한 언론이 네. 저기다라고 칭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도 그런 언론이 좋은 구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법원이 침탈을 당했는데 언론사 사설에서 법원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성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논리도 아닌 거죠. 뭐 주장이라는 게 어떤 일말의 진리가 포함되는 뭐 이런 거라 했는데 그런 자체는 법원이 왜 생각해야 됩니까? 법원이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선동을 받은 일부 아주 극렬 우파들이 그렇게 막 법원에 뛰어 들어갔는데 법원이 우리 과거에 우리 재판을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 이거는 전혀 이런 주장은 너무 엉뚱한 주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저는 이 신문이 언론이 지금 저는 사실 신문을 잘 안 봅니다. 요즘 안 보고 주로 뭐를 의존하느냐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봅니다. 네, 예. 뭐 신문은 아니고 방송을 듣더라도 전부 유튜브에서 다 듣고 또 유튜브 저한테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하나하나의 그것이 전부 방송 하나하고 뭐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 내용만 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뭐 저처럼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는 몰라도 저 조중동 뭐 이런 신문들의 영향을 노인들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노년 세대는 많이 받을까? 그 조금 영향력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뭐 그럽니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근데 실제로 이제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통계로도 나오지만 예. 그러나 역시 이제 기득권 쪽에서 보면 또 여론주도층 쪽에서 보면 그 보도 내용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이제 상황. 이게 정치권에서까지 와서 다시 이제 확대 대생산하는 구조인데 제가 이제 한 대표님께 좀 여쭤보면 예. 자, 이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좀 더 이제 보장이 되면 이런 극단적 방식의 자사 이기주의 또는 특정 이제 정말로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이런 방식이 줄어들어야 하는 게 상식인데 왜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까? 이 언론이 지금 기본을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언론의 역할은 사실 보도와 이를 바탕으로 둔 정론의 그 전파라고 이렇게 보는데 바른 여론을 형성을 해서 나가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 보도에는 뉴스의 경중을 따져야 됩니다. 뉴스워스이라 그러죠. 뉴스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경중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보도의 그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울신문의 예를 사회자께서 쓰셨습니다만 그걸 똑같이 취급한다는 얘기는 얘나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하고 그것을 방어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이거는 언론의 기본에서 이미 망각을 한 겁니다. 기본을 우선 돌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 기본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아까 얘기한 자사 이기주의 플러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와서 이익의 극대화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익의 극대화라는 문제는 특히 유튜브에 가면 더욱더 심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언론의 소비 시장이 커져가면서 이제는 거기에 일부분만 차지해도 나는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유튜버들 그 생각이죠. 뭐 뉴스를 보니까 맞는지 틀리는 모르지만 하루에 1억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저 극우 유튜버가 그러면 그거 왜 안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들은 언론은 아닙니다. 아닌 거죠. 자, 유튜브 쪽은 좀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지금 언론이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에는 내란 범죄 세력들을 이제 더 옹호하는 이제 이런 그렇게 결과가 된 거죠. 내부에서는 자정작용이나 또 내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야 한다. 노조도 있고 뭐 기자협회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 선배 말씀의 연장선에서 말이죠. 예. 언제도 우리가 잣대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저널리즘의 원칙입니다. 예. 이거 다 저널리즘 원칙에서 벗어난 것들입니다. 팩트냐, 팩트의 비중이 높으냐 따져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 선배님이 이제 그 좌우의 대립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만은 프레임 전쟁이 벌어졌는데 좌우 대립이 아니라 앞뒤의 대립입니다. 앞뒤.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독재 시절로 돌아갈 것이냐, 민주화를 더 공고할 것이냐, 민주공화국을 지킬 것이냐, 이게 어떻게 좌우의 문제입니까? 내부에서 그런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정화하거나 아니면 좀 방어하거나 최소한 언론의 좀 본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되죠. 그럼 노조가 있고 뭐 기자협회도 있고 다 이제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내부에서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까? 한국 언론이? 그러니까 좀 이것도 언론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신문의 경우에 사주한테 장악돼 있다고 봅니다. 네. 사주는 또 인사권을 통해서 편집 간부들을 이제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문의 경우하고 또 이 예를 방송의 경우를 나와서 본다고 하면은 방송의 경우는 그래서 이 정권이 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MBC하고 KBS가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게 좋은 언론이냐? 그건 시청률이 그냥 말해줍니다. KBS 시청률이 추락했어요. MBC는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신뢰할 만한 언론으로 MBC를 꼽습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